원소가 사망한 후 분열된 원가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장남 원담은 사망, 원상과 원희는 오한족의 근거지인 유성까지 달아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에 조조가 유성을 정벌하러 갔는데 벼랑간 오랑캐들의 급습을 받아요. 장녀는 당황하지 않고 조조에게 맞서 싸울 것을 권하며 기백을 심하게 떨쳤다고 하니 급박한 상황임에도 어지간히 잘 싸워줬던 것 같습니다. 뜻밖의 거센 반격에 우한족의 리더 답돈이 전사할 정도였고 조조는 위기를 승리로 바꾼 이 승리로 무사히 북방을 평정할 수 있었죠. 조조는 장녀를 장하게 여겨 자신의 대장기를 선물했다니 장녀의 무용은 이민족들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것이었나 봅니다. 조조가 병주를 얻게 되자 양습을 주저사로 삼았는데 당시 병주는 고간의 반란으로 땅이 황폐화돼 이민족들이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에 관리와 백성들까지 땅을 버리고 오랑캐의 부족에 귀순할 정도였더니 상황이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죠. 양습은 이민족들에게 협력한 사람들을 설득해 직책을 주며 회유했고 가족들을 볼모로 삼아 다시 돌아오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목 생활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 이에 따르지 않는 자도 있었고 양습은 직접 병사를 일으켜 천여 명의 수급을 베어버리니 이 무력 행사로 항복한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선우와 흉노 등의 부족들이 양습에게 복종했고 병주 변방은 마침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조조의 아들 조창은 장수로서 재능을 발휘해 이민족 토벌에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맹수를 때려잡을 정도로 삼국지 최고의 짐승남이기도 했는데 오한 토벌 땐 몸 여기저기 화살을 맞아가면서도 분노의 응사로 엄청나게 키를 올렸고 승세를 타자 다른 부대와 200리나 떨어질 정도로 앞장서서 군을 몰아쳤죠. 이에 장수들이 충분히 깊이 들어왔으니 이 이상 들어가는 건 명령 위반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조창은 오랑캐들은 멀리 못 갔을 것이니 추격하면 반드시 무찌를 수 있다. 이기려고 왔는데 여기서 무슨 명령 위반 같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늦게 출발하는 놈은 나한테 죽는다! 라고 외치고 병사들을 닥달. 마침내 적들을 대파해 북방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의기양양하게 조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동탁은 서량의 농서 출신으로 무제가 있으며 덩치는 크고 대단한 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기마 사격에 능해서 활통 2개를 차고 좌우 자유자재로 활을 쏠 수 있었다고 해요. 젊었을 적부터 그는 배포가 크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여러 두목들과 어울렸고 곧 양주자사에게 불려 종사로 임명되었는데 오랑캐들이 나와 노략질하고 백성들을 마구 붙잡아가자 기병을 거느리고 이를 대파해 목을 벤 것이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그가 오랑캐 수만 명에 의해 포위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물고기를 잡는 척하면서 몰래 둑을 만들어 수공으로 포위를 벗어나는 놀라운 기지를 발휘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영기에 의하면 그는 강족 등의 오랑캐들과 100여 번이나 싸웠다고 하니 동탁은 이민족 토벌에서 적성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육소는 강동의 유력 집안이었던 육씨 가문의 일원으로 그의 당조부 육강이 원술의 부하였던 손책에게 죽은 후 집안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강동에 자리 잡은 송고는 호족 세력을 회유할 필요를 느끼고 손책의 딸과 육손을 혼인시켜 두 가문은 전격 화해하게 됐죠. 얼마 후 조조의 선동을 받은 산월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평소 산월족을 물리쳐 세력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육손이 대장으로 선발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산월의 세력은 육손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수였어요. 이에 육손은 군기를 늘리고 호각을 대거 배치, 밤중에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북을 치며 있는 힘껏 요란하게 진격하는 허장성세로 산월족 무리를 순식간에 격파해버립니다. 참 재치가 넘치는 전략이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바로 이 계책으로 조조를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관중이 이 계책에 큰 감명을 받았는지 좀 더 큰 스케일에다 써먹고 싶었나봐요. 물론 뺏긴 육소는 억울하지만요. 원소에 이어 원상을 섬겼던 견초는 원상이 격파된 후 그를 따라잡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귀부합니다. 견초는 원소의 밑에서부터 이미 오한족을 상대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 방면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위나라에서 안문태수로 임명된 견초는 백성들에게 진법을 익히게 하고 기마병을 육성했는데
이 민족이 요새를 침범할 때마다 모두 물리치면서 백성들의 담력과 기백이 나날이 날카로워졌다고 합니다. 마침내 견초는 이강계를 통해 내분을 일으킨 후 총공격을 개시, 한 차원 높은 전략으로 선비족의 왕 가비능을 대파해 사막까지 쫓아냈으니 변방 사냥꾼으론 최고 수준의 지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비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세워지다시피 한 나라 촉하는 유비의 죽음과 동시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익주 남쪽에서 대호족과 이민족들이 잇따라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요. 이에 제갈량은 오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해한 후 군사들을 이끌고 노수를 건너 불모의 땅으로 향합니다. 남쪽에서 제갈량은 고정을 참수하고 맹획을 복속시켰는데 특히 맹획은 7번을 사로잡았다, 7번을 모두 놓아주며 마침내 완전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 후 제갈량은 남쪽에 군대를 남기지 않고 그들의 자치를 인정하며 상호간의 이득을 주고받는 공생 시스템을 구축, 이후로도 물자를 교류하면서 대규모 반란은 억제하는 등 변방토벌의 실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했죠. 또 하나, 일설에 의하면 기환 중 강의 풍랑이 심해 건널 수 없게 되자 사람의 머리를 바쳐야 한다는 현지인의 말에 밀가루 반죽에 고기를 넣어 대신 제물로 바쳤고 이게 만두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오랑캐 토벌하랴, 만두 만들랴, 우리 제갈승상이 과로사한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삼국지 연의에서 거의 이름만 잠깐 나오는 전예는 실력에 비해 가장 덜 알려진 특급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예는 유비를 따르다 노령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사람 잘 보던 유비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쉬워했다니 이미 그의 능력을 짐작할 만하죠. 세월이 흘러 야속하게도 조조의 부하가 된 전예는 조창이 우환을 토벌할 때 참군으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때 기병에 포위되자 수레로 원진을 만들어 그 안에서 노병들로 사격, 갑작스런 피해에 도망가던 적들을 쫓아 대승을 거두는 등 조창이 우환을 격파한 것은 전예의 계책이 크게 한몫했죠. 이뿐 아니라 그는 오환한 골진이 오만방자하게 굴자 백여기만 이끌고 진영으로 가서 그 목을 베는 등 이민족들과의 싸움에서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충격적 활약을 자랑했습니다. 워낙 그쪽 방면에서 이름을 떨쳐 선비족 등의 외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와 말, 금까지 바쳐가며 굽신거릴 정도였다니 랭킹전에서 앞으로도 그의 이름을 볼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네요. 공손찬은 임기와 동시에 북방의 이민족들과 치열하게 싸웠는데 기본적으로 공손찬에게 이민족이란 아주 쏠쏠한 경험치 소재였습니다. 특히 궁술이 뛰어난 부하 수천 명을 백마에 태워 좌우로 전개시킨 백마의종의 위력이 대단해 우환인들은 공손찬을 백마장사라 부르며 피해 다닐 지경이었죠. 재미있는 건 우환인들이 그에게 어찌나 시달렸는지 훈련할 때 공손찬의 얼굴을 그려 관역으로 썼고 이것을 마치면 모두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해. 애들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이 일화는 어떻습니까? 수십의 기병과 함께 순찰하던 공손찬이 선비족 수백 기와 맞닥뜨리는 긴급 상황에 처한 일이 있는데 지금 부딪히지 않으면 다 죽을 뿐이다 라고 부하들과 다짐한 후 양쪽에 날이 달린 창을 꼬나잡고 돌격, 귀신 같은 모습으로 선비족 수십 명을 살해해 위기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삼국무쌍에서나 볼 법한 액션을 실제로 보여줬으니 왜 이민족들에게 공손찬이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었는지 알만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보셨듯이 중국엔 한족들 외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대륙에 등장했는데요. 흉노, 선비, 산월, 남만 등이 있었고 바로 우리 고구려도 있었죠. 요동에서 연왕을 자칭하던 공소년이 사마이와 고구려의 연합군에게 진압된 후 위나라와 고구려의 국경이 맞닿자 절충지대가 사라진 두 나라 사이엔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242년 고구려의 동천왕이 마침내 안평을 공격해 선빵을 날리고 위나라는 고구려의 상대로 우환족 토벌에 크게 활약했던 광구흥의 아들 관구검을 내보내요. 하지만 관구검은 비류수와 양맥에서 고구려군에게 연거푸 패배합니다. 이에 동천왕은 위의 명장 관구검이 곧 나한테 죽게 생겼다며 우쭐해했죠. 그러나 승리에 도취된 동천왕은 기마돌격에 대비한 방진을 세운 관구검의 진영에 닥돌했다가 대패. 고구려군은 2만 명 중에 1만 8천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처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광구검은 다음 해에 산을 넘어 급습 수도인 환도성을 함락하는 데까지 성공해 고구려의 도성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네, 깨끗이 털렸죠. 반박 불가 흑역사요. 다행히도 고구려의 충신 미루와 유유가 죽음을 불사한 특공으로 위군을 다시 몰아내는데 성공했지만요. 다른 유목민족들과 달리 번듯한 국가였던 고구려를 수도까지 털어버린 광구검이야말로 최고의 이민족 킬러로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